이 나이 되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안국폭동 끝난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국폭동 참가했던 사람은 우리 조당, 부조당들도 그렇게 분단 사례만 이렇게 근데 62조교, 63조교, 17여단에서 이런 데서 뽑았나? 그럼 뽑아서 종합을 해놓으니까 전체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구나. 인물이 다 달라. 인물이 다 어떤 다르겠지. 아들은 저분 들어와서 정치공장만 한 아들도 있고 어떤 아들은 거기 때 앞에 서서 몽빌질을 한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5.18 당시 북한군 특전사로 난파되었던 김명국 씨를 30여 차례나 만나서 정언록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2006년에 탈북한 이주성 씨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을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셨는데요. 한때는 운동권 변론으로 유명하셨던 서석구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성 씨는 이 책이죠. 예. 이 책이죠. 네.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 특전사로 내려왔던 김명국 씨의 정언록을 쓰셨던 분이죠. 예. 그 책 제목이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5.18 광주 사태 당시 난파되었던 북한군 특전사의 정언, 실화집, 김일성 광주 사태 북한군 난파 명령. 이 집필자가 이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철산 씨가 이주성 씨 맞죠? 맞습니다. 네. 광주에 내려왔던 북한군 특전사 예. 특수부대인데 예. 그 분인 김명국 씨, 예. 사실은 김명국 씨가 아니죠. 예, 예, 맞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죠. 예. 밝히기가 어려워서 예. 김명국 씨라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분과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 이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난파 5월 18일 그 사건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마 북한에 있었던 분들은 다 누구나 알 겁니다. 5월 18일 사건이 이제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너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던 과정에 이미 전에 저보다 먼저 온 이제 탈북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이 5.18을 이제 재조명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예, 성명서를 내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 죄인 취급을 받는다. 예, 예. 근데 깜짝 놀랐죠. 이게 뭐냐.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실 아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가. 네. 그분들이 성명서라든가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자료가 있다더라. 이런 말은 많은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다가, 이 알맹이가 뭐이겠냐. 내가 생각하는 그 알맹이는, 이제 남한에 난파됐던 그런 이제 특전사가 있으면, 예, 그분을 이제 직접 인터뷰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한 2만 명이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한 명 정도는 예. 광주에 5.18 때 있다가 예. 북한에 다시 올라갔다가 예. 다시 남한에 탈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찾으셨다. 예, 근데 그건 내 개인 생각이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제가 북한에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보안원이라든가 여기를 말하면 경찰이죠. 네. 그다음에 무슨 복귀가 아닌 사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북한의 이런 공안 기관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있지 않겠냐. 너희들 좀 알아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는 제가 남한에서 받은 느낌이 북한에 있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가 꼭 증명시킬 것이다. 예, 이런 마음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이 비판받는 거 보고. 네.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한 몇 달 후에. 네.
저한테 그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어느 도시에 네. 어느 도시에 그런 그 이제 그 난파됐던 그 뭐야 북한군 특전사가 제대돼 가지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건으로 북한에 있지 못하고 중국에 그 이제 탈북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탈북했으면 분명 그 사람은 중국에 오래 있지 못한다. 갈 곳이 어디냐? 남한 받겠다. 예, 남한에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에 한번 뒤져봐라. 제가 무릎을 쳤죠. 야, 남한에 왔으면 뭐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몇 달 후에 우연히 네. 예, 뭐 우리 저 김명국 씨를 이제 네. 예, 추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된 겁니다. 네. 김명국 씨는 언제 한국에 남한에 들어왔나요? 2006년 가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명국 씨 증언에 따르면 네. 1980년 5월 광주에 난파되어서 네. 북한에서 국기 훈장까지 받았다. 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요. 네, 네. 국기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왜 김명국 씨가 탈북을 했을까요? 예, 그분이 그 탈북한 동기가 있습니다. 네. 원래 북한 군부에서 복무하면서 네. 이제 그 어떤 특수부대 훈련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죠. 네. 그 훈련 교관으로 있었는데 네. 훈련 과정에 아마 부장님도 보셨다시피 손이 다 잘렸죠. 네. 예, 그다음에 다리에 네. 그 다리의 부상은 뭐냐? 난파 5.18 사건 때 난파됐다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네.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 포탄 파편이 이제 다리를 친 겁니다. 저가지고 예, 그 일로 해서 이제 조선인민군 전선상자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요. 그래서 북한군 특전사 군부대 훈련 교관으로 있다가 훈련 과정에 심하게 다쳐서 손이 네. 절단됐습니다. 네. 예. 그런 사건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군부에서는 그냥 복무할 형편이 못 되고 네. 예, 이게 사회에 이제 제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북한 군부에서는 좀 공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한에 이제 난파돼서 혁혁한 이제 네. 무공을 지었지. 또 네. 북한에서도 이제 아주 좋은 군부대 직관을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당의 배려로 네. 예 어느 한 시가 있습니다. 시에 이제 잘 나가는 여기는 보안 경찰 관계 부문 이런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자기 친구의 딸이 네. 중국에 가는 걸 도왔습니다. 아. 예, 그걸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분이 중국에 가는 걸 몰래 도강을 도한 거죠. 예. 근데 일이 안 되려니까 딸이 중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네. 거래 다니다가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힌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다음 다시 북송되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치니까, 누가 도와줬느냐? 누가 도와줬냐? 밝히니까. 예, 그러니까 김일국 씨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면 좋은 직책에 잘 나가는 사람이 이런 당을 배반하는 이런 예, 욕적 행위나 같죠. 네.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저거 쳐라 해가지고 해임, 철직, 예, 네. 출당을 다 받고 이제 일반 사회로 된 겁니다. 예, 사회 평균이 된 건데 원래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이분이 이제 공적이 많으니까 국기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됐으니까 감옥에 된 걸 면제되고 일반 시민이 되는데 또 한 번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근데 이분이 하여튼 중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네. 자기 친구의 딸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예. 근데 이분이 아마 국경 연설이 군인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의 부탁이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 것이 또 이제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또 이제 들켰군요. 북송돼 나온 거죠. 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 소용서 가겠다. 예, 맞습니다. 왜 내려오자마자 즉시 그 중요한 사건을 왜 사회에 고발 내지는 밝히지 않았나요? 예. 김명국 씨가 난파됐다는 그걸 안 건 2008년 이전이었습니다. 이전인데 제가 그 과정에 책을 내는 과정에 많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주 선의와 정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중차대한 이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옳은 사실을 좀 밝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네. 예, 이걸 좀 관계 기관, 네. 예, 각기 기관 이제
보안 당국에 예, 보안 당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좀 학계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좀 알리자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제일 그 대표적인 실례로 우리 그 전에 제한군인회 회장을 하시던 박세직 네. 예, 그 회장님이 네.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좀 대한민국에 그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예, 그분도 이제 그 5.18 사건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그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이런 그 객관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네. 본 그 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증거 증인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정보 당국에다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정보 당국에서 저희들 좀 만나자고 해서 예, 한 두 번인가 접촉을 했습니다. 네. 처음엔 뭐 그 사실을 쭉 우리가 이야기했죠. 제가 이 일을 그 하게 된 동기야. 그다음에 본 당사가 이제 김명국 씨라는 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아주 이야기가 첫날은 예,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날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서 네. 그 이제 양재역 쪽에 그 저녁 한 8시가 됐을 겁니다. 그 3월 달인가 그때인데 오라 그래서 가니까 그 뭐 식사를 하자고 해서 뭐 밥이랑 그 술이랑 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나왔다는 분이 좀 이야기를 몇 마디 묻더니 처음부터 과학적인 자세로 네. 당신들 왜 그 복잡하게 노냐. 예. 남한에 왔으면 좀 조용하게 살지. 네. 예. 뭐 당신들이 뭐 5.18 돼서 안다고. 5.18 무슨 북한군 난파 뭐 개비요. 뭐 이러 해가지고 자꾸 남한 사회를 시끄럽게 노냐. 뭘 바라는 게 뭐냐. 김명국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예, 저하고 같이 있는 데서. 같이 있는 데서. 예. 네. 그때는 뭐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네. 아니 우린 지금 남한이 모르는 일을 네. 좀 알리자고 했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하니까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남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자꾸 뭐 복잡하게 놀지 말고 입 다물어라. 예. 오히려 정보당국에서 예. 사실을 밝혀야 할 정보당국에서 참 황당했겠군요. 예. 이분이 뭐인가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네.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몰아가는 건 뭐냐. 너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걸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 정리하면, 김민수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이 앞으로 자꾸 입을, 이제, 말해봐야 좋은 일이 결과가 없다. 그러다 당신들 다칠 수 있어. 예. 오히려 협박을 하는군요. 예. 그때는 뭐, 네. 제가 가져왔을 때니까 다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다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신이 다친다는 거 몰라? 네. 없어질 수 있어.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정은록은 어떤 과정으로 쓰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실체를 알려야 되겠다. 네. 이제 드린 것처럼 정보 당국에서 밝힐 생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뭐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제가 우선 이 실체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하고 네.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너무나 그날 그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야, 내가 입을 벌린다고 해서 대한민국 달라지겠냐? 봐라. 잠시단 뭐 다친다. 다 뭐 가만 안 있겠다는데 네. 그것도 다른 뭐 5.18 관계된 분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 당국에서.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난 그랬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묻힐 수는 없다. 역사가 잘못됐는데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랑 나나 여기 내는 목적이 뭐냐. 뭐 이야기했죠. 하니까 좀 자기는 좀 그 감명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라 해서 네. 그렇게 좀 나온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기에 나온 김명국 씨를 며칠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이 이주정 씨와 함께 직접 만나서 이 정은록에 있는 사실이 있는 기록들이 전혀 거짓이 없느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명국 씨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투 조금 다른 것 제외하고는 뺐으면 뺐지 더 보탠 것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눈을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주성 씨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사실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정은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대화는 이 정은록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이 정은록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그러니까 남한에
난파되었던 북한 특수군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라고 이수성 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인 김명국 씨가 직접 나와서 방송에 좀 나와달라. 저도 주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또 말씀하셨을 텐데 왜 못 나오신다는 겁니까? 우선 남한 사회에 이제 뭐 이념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자요 우요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말해야 이게 뭐 인식도 안 되고 또 그게 우선 첫 번째겠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에는 또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문제도 있겠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당국에서 가만히 있어라.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이야기도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그 도장을 찍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네. 저도 그 5.18 사건과 관련해서 들었는데 이 탈북자들이 이제 경찰, 검찰, 보안대, 국정원 합동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탈북자냐 아니냐. 합동신문 받는다. 그렇죠. 합동신문을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이제 5.18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쓸데없이 그 소리 짓거려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려고 그러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떠들면 지도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만나본 탈북자가 예,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합동 수사를 받는 데서 보안각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발설을 하지 않겠다. 이 5.18 문제에 관해서 이거 발설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보안각서를 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다 보안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큰 남한의 자유대안으로 있어서 큰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한의 그 정보당국에다가 알렸는데 거꾸로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보안각서 쓰고 하니까 과연 남한에 이게 탈북했는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드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논란만 계속되고 그렇죠. 정언이 제대로 전파를 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사자인 김명국 씨가 이 정언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괴롭히고 싶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실을 좀 나는 확인하고 싶고 수기는 내가 읽었으니까 빠지면 빠졌지 뭐 못하긴 하네. 건 없어요. 이 방송에 나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그 허락은 받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방송에 나가서도 나는 못 나가지만 당신이 나가서 해도 좋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당연히 좀 허락을 받았고요. 김명국 선생도 이제 언젠가는 기회가 여건이 조성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예. 자기 가족 생활도 해야 되고 신변의 불안도 느낀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더 이야기하겠다. 다 이야기하겠다. 뭐 이거 정은동에 있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국 씨는 당시 북한 인민군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예, 김 선생이 이야기에 의하면 김명국 선생이 난파될 당시에 5월 18일 남한에서 사태가 일어가지고 한참 이 복잡하게 될 때 이 북한 쪽에서 지부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폭동이라 말해야 되나? 뭐 사태라 말해야 되나? 5.18 사태라고 합시다. 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총 책임자를 남한에다 이제 납파시킨 거죠. 그 총 책임자를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내려왔다. 남한
그 나와 있는 북한 부대를 총지휘하는 예, 예. 계급은 뭐였나요? 기본에 그 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락서 소장. 소장.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5월 18일 날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러면은 언제 예, 예.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다고 하시던가요? 여기 보면 네. 제가 뭐 다 기억을 못해서 네, 이걸 좀 괜찮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이 예. 책을 보겠습니다. 네. 예. 5월 1980년 5월 18일 날 네. 야외 훈련을 하였는데 네. 예, 갑자기 다 철수명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예, 철수명이 내려서 이게 야외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야외 예, 예, 훈련을 그렇죠. 하고 있을 때 예. 네. 야외라는 건 자기 이제 뭐 숙소가 아닌 다른 그렇죠, 그렇죠. 나갔다는 네, 네. 소리입니다. 5월 19일 날 네. 그 조장 부조장들이 이제 네. 어디 갔다 오더니 네. 훈련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고 하면서 훈련 장구류 네. 예, 그다음 총탄 300발, 네. 수류탄 2발, 네. 그다음에 권총과 카빈총 한정, 네. 예, 그다음에 단도 포승꾼, 네. 구급약 뭐 이런 그다음에 네. 준비품과 식량 미숫가루 6일분, 네. 그다음에 말린 건쌀 3일분. 네. 예, 그건 이제 건쌀은 물에 타서 하면 그 금방 먹을 수 있게 네, 네, 전투 네. 식량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양 알약. 네. 그건 이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네. 그 이제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곳.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달 분치를 그 이제 그 뭐 등산용 배낭이었다는 거죠. 한 달치를. 예, 한 달 분치.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피복은 네. 조장이 이제 물자에 타왔는데 보니까 네. 잠바 형식이더랍니다. 잠바 형식. 예. 군복이 아니고 예, 잠바 잠바. 형식. 네. 예. 바지는 이제 미석으로 됐고 신발은 남한에서 우리 지금 신는 일반 신발. 예. 네, 운동화. 운동화. 네. 예. 이게 보니까 다 한국에서 입을 옷이더라는 거죠. 아.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반 똑같이 똑같은 옷이더라. 옷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한국 옷인 걸 알았고요. 네. 그다음 그날 오후 4시에 네. 그러니까 5월 19일 오후 4시에 예, 예. 대양리에서 이제 대양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평양 근처입니다. 예, 평양 그쪽 훈련소겠습니다. 네. 50명의 인천투 인원들이 북한에서 만든 갱생집 부차를 타고 출발했답니다. 갱생지프가 뭡니까? 여기를 말하면 중고집차. 지포. 중고집차. 예, 갱생이라는 갱생하는 것이 건 다시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북한에서 이제 자료 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네, 네, 네. 자체내로 만든 집차단 그 말이겠습니까? 예. 갱생집차. 예. 예, 갱생지프를 자, 타고 예, 해서 출발했는데 네. 그 북한 항해도 장산고 아시죠? 네, 장산곳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장산곳 타령도 있고. 네. 예, 예. 네. 장산곳에 이제 저녁 9시경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5시간 걸쳐서 왔군요. 네. 거기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나요? 예, 아니 머무는 게 아니고 금방 배를 탔답니다. 거기서 네. 배 이쪽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이제 보니까 네. 배 타서 이제 밖은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네. 침실에서 배 밑창에서 그냥 네. 누워 잤다는 거죠. 푹 쉬라 해가지고. 배에서. 예, 예. 예. 그때 누가 배에 몇 명이 탔다고 합니까? 50명, 그러니까 자기 조가 12명 조로 됐답니다. 자기 조가 예, 자기 12명. 조가 12명인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함께 네. 그래서 한 50명이 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정언록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요. 예. 50명이 탔는데 예. 그 자기가 속한 조, 김명국 씨가 속한 조에 그가 12명. 예, 예. 12명인데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이것은 실명입니다. 예. 김일용 당시 21살, 최길산 당시 20살, 황보석 예. 당시 21살, 한철수 당시 21살 예.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고 예. 나머지는 30년 전이라서 예. 가물가물한다. 예. 그렇게 하고 2조에 또 15명이 있었고 3조에 또 15명이 있었고 예. 또 나머지 조에 16정찰에 배속된 남한 전문가가 8명이 있어서 총 예. 50명이다. 예. 한 50명 50명쯤 된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가 김명국 씨가 호위한 사람이 문재심. 예. 현재 그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네, 김명국 선생이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했답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를 말하면 국방부 차관? 차관 정도죠. 이야, 무지 올라갔군요. 예.
지금 현재 문재심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예. 이야,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북한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국방부 차관급에 해당되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네. 광주 특수부대, 광주에 파견된 특수부대를 현장에서 총지휘한 예. 그 사람이군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부장이 아니고 네. 예, 그분이 내려왔다 가서 이제 그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부부장이 아니었는데 예, 예. 그 책임자를 맡고 예.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인민무력부 부부장, 예. 국방부 차관까지 했다. 예. 그 사실 예, 예. 아닙니까? 이 문재심도 실명입니까? 예, 그건 실명입니다. 이야, 이건 속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배에 이틀 동안 있었던 예, 건가요? 예, 예. 배에 이틀 동안. 여기 보니까 21일이겠습니다. 예. 21일경에 새벽 12시니까 우리 밤 12시겠습니다. 여기 새벽이라고 했는데 다 내리라 해가지고 보니까 바다더랍니다. 네. 예. 그때 당시는 뭐 바다가 어디 바다인지 모르고 깜깜하니까. 예. 그 뭐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차더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뭐 헤엄치다 시피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좀 기다리다 보니까 내륙 쪽에서 네. 그 안내 인원들이 나왔더랍니다. 네. 예. 근데 나와서 이제 문재심 이제 대장과 그다음에 네. 자기 지성원들을 모여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자기 그 옆에서 허위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무슨 싸움 같은 걸 하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아, 전투가 있구나. 그때 당시에는 내린 곳이 예. 남선인지 모르죠. 남조선인지 모르고 예. 모르고 있었는데 예. 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 뭔가 전투나 싸움이 벌어졌구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저런 소리가 나지? 전 그때 당시까지는 몰랐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책에도 있다시피 네. 그 다음에 보고를 봤더니 네. 다 모여라 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남한 땅이다. 음. 이 남한에서 이 광주라는 데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남선형이니까 해방을 하러 왔다는 거 전투에 진입한다. 네. 공식 선포하더랍니다. 네. 예. 네, 여기서 김명국 씨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죽는다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아니 거기서 교육받을 때는 한국 땅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험악한 줄 알았지. 부산보다도 더 조용한데. 솔직히 말하면 광주인 줄 알았어요. 그때 광주인지 모르고 그냥 왔지. 그렇죠. 우리는 목적 없이 따라왔지. 그래서 훈련인 줄 알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간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시간이 그때 한번 내려가 보고 다음부터 이런 파이로만 해서 선생님은 뭐 올라가서 용대접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죽었으면 용대도 받겠는데 살아있으니까. 네, 지금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김명국 씨가 증언하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청지하던 큰 건물, 그러니까 김용국 선생이 보건데 봉기군이 있습니다. 예, 그 지부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되더랍니다. 옆에는 이제 바리케이트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무장한 이제 시민군이 그 건물을 이제 호위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누굽니까 남파된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마중하러 나와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사전에 다 연락이 됐다는 소리죠. 예, 거침없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일정이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 있더랍니다. 누군지를 알고 맞이하더라. 예, 예. 네. 예.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서 그냥 다른 이제 중앙위원가 서 있었고, 들어가서 어떤 좀 토론을 했는지 그건 이제 그분들만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대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김명국 씨는 모르고. 그냥 호의조니까 직접 대화에는 회의는 참여를 안 했군요. 알겠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김명국 씨가 직접 누가 그러더라 이런 전해 들은 거 말고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런 내용이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흔히들 유언비어처럼 떠도르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잔인한 그 살해 장면 이런 것들 직접 봤다고 그럽니까? 아, 그때 뭐 김명국 선생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아직까지는 다 말할 수 없다. 그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는 말할 수 없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제 그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허위성원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전투원이 아니다. 총대장을 이제 허위성원이기 때문에 네.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 네. 예, 그래서 뭐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찌르거나 예. 뭐 총을 쏘거나. 아니, 그거 있습니다. 그 후퇴할 때. 아, 후퇴할 때는 자기가 전투가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예. 그때는 자기가 직접 쏘기도 예, 했다. 예. 아, 근데 그 당시 5월 23일, 4일 예, 요 예. 당시 때는 직접 예. 자기는 호위하는 게 임무니까 예. 아, 직접 전투에는 예, 참여하지 않았다. 대장 그 허위성원들에서는 네. 광주 시내에서 이 전투가 없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김명국 씨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가리도 좀 길고 왜? 그런 아들은 다 전투하는 아들이요. 내려가는데? 나는 그럴 새가 없어요. 왜요? 지휘관 따라다니니까 뭐 바둑처럼 해야를 여기라 목이라 그런 데 하고 그런 다음에 그점에 3층 아파트 간 있다고 그게 시청 무슨 야산이 뒤에 있어요. 예, 조그만 산이. 예. 그쪽 뒤를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국적 빈거예요 사실이지. 북한보다도 더 누가 길을 막아먹는데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언제 북으로 돌아가셨나요? 예. 26일 날 이제 야산에서 광주 주변 야산이겠습니다.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불리하다. 아, 26일이면 이미 예. 상당히 불리할 당시군요. 예, 예. 시민군이 불리할 당시군요. 네. 이게 그 판이 걸렸다. 그러니까 철수하라. 이런 철수 명령이 떨어졌군요. 예. 여기서부터. 5월 27일 오전 9시에 철수명이 떨어졌답니다. 아, 5월 27일 오전 9시에. 근데 김명국 선생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 그 광주 사건을 어떤 이제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적인 계획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이제 광주 내에서 이제 폭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아무튼, 사건이 네. 커져가지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폭동. 예, 네. 폭동이죠. 이게 네. 커져가지고 광주 시내는 물론 이제 서울까지 제가 그때 북에서 들은 말도 그렇습니다. 광주 이제 봉기군이 네. 서울로 이제 진입에 올라온다. 아, 예, 그렇게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예, 예. 대전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이 확산돼가지고,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또 서울로 올라온다. 예. 뭐 이런 거군요. 예, 그 1단계는 이제 확산되는 거를 이제 그 1단계고 1단계고 그다음에 네. 2단계는 뭐냐? 확산돼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질 때 네.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다. 네. 내려와서 직접 이제 내려온다. 예. 아, 근데 예. 2단계에 못 갔고. 갔군요. 예. 1단계에서 그냥 실패로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났군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철수해라. 예.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군요. 27일 오전 9시경에 이제 철수명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네. 후퇴를 하는데 네. 후퇴를 하는데 이제 특전사 네. 예, 특전사하고 이제 조우했답니다. 아, 후퇴를 하다가 예. 특전사를 만났군요. 예, 예. 우연히 만났군요. 예, 그러니까 특전사 쪽에서 자기를 먼저 본 게 아니고 네. 이 김명국 선생네 쪽에서 특전사를 먼저 봤다는 거죠. 네. 거리가 그때 한 300m 좌우 안에서 이렇게 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니까 먼저 쏴야 된다. 아. 제압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기습당하니까. 근데 김명국 씨 복장이 좀 다 대한민국 육군 복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육군 3인 복장. 아, 그냥 전- 개인 예. 복장. 예, 예. 아, 일반 사복, 3인으로 사복이죠. 예. 예. 사복을 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예, 예.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예, 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예. 공격했군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김명국 씨가 직접 예. 조준사격으로. 조준사격으로 쏘았나요? 예. 몇 명이나 쏘았답니까? 대장이 그때 명령 사격 먼저 하라 해가지고 네. 내려서 자기 쏜 것만 3명이랍니다. 아, 자기가 쏘아서 맞아서 쓰러진 사람만 3명이다. 예. 야,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야, 저도 들었습니다. 3명이 쏘았는데 쓰러지더라. 네.
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더라. 네. 맞은 위치로 봐서. 예. 야,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예. 근데 돌아갈 때는 어떤 경로로 돌아갔습니까? 북한으로. 예, 그래서 그 조장이 하는 소리가 경남 산줄기라고 그 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경남 산줄기 어디냐 하니까 문경 고개 그쪽으로 이제 탄답니다. 지리산으로 해서 예. 올라갔군요. 네. 예. 이 문경 고개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그 조부 그 이제 조장, 부조장. 예, 부조장이죠. 네. 부조장 이 사람이 할날 그제 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디 갔다 오더니 그 누구를 하나 좀 해치웠다 발각돼 가지고 네. 예, 이런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예, 조장한테. 자기 조장한테. 예, 예. 네. 예. 그 처녀애가 하나 왜 산속에 우리가 길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왜 지금 산속에 여자애가 있느냐? 예, 있느냐. 네. 그러니까 마을 인근이 가깝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아니야, 우린 그 탈선하지 않았어. 네. 조장이 이렇게 하더라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예, 이런 여자애를 방문해서 내가 좀 처치했다. 예, 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렸다. 예, 이런 그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나요? 그때 뭐 거의 수십 년 전인데 어떻게 산속인데 어떻게 안 산속인데 뭐 예.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그 사람 모르죠.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만약 기억하면 그 실체를 예. 발굴할 수 있을 텐데 예. 말이죠. 예. 문경 고개 문경, 그 예, 근처다. 그, 예, 근처랍니다. 문경 세제라고 하는데 문경 고개인가요? 하여튼 그 근처에서 예. 돌아갔다. 그런데 그 문경 그 태백산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휴전선을 뚫고 이북으로 넘어갔나요? 예. 그렇게 예. 어떻게 휴전선을 뚫고 넘어갔죠? 아니 우리 금방 지금 뭐 노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크 사건 우리 DMZ에서 노크 기순 사건. 예. 뭐 북한 보고 노크하고도 들어오는데 그 특수부대가. 아니 특수부대가 그걸 못한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정부 당국에서 네.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말이라고 하냐? 네. 아니 그 철책선 그 높은데 전기 철조망을 넘어갔다는 게 말이라고 하냐? 근데 이 김명국 조는 땅을 파고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밑으로. 예. 땅을 파서 밑으로. 예. 특수부대답게. 네. 간단하게 넘어가는군요. 네. 예. 근데 그때 저희하고 이야기 나는 그 정부 당국 그분은 네. 붕괴 DMZ 전면이 네. 메이터 50 이상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다 박혀 있는데 네. 그거 방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근데 막 노크하고 오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휴전선에 도착한 게 5월 30일, 80년 5월 30일 저녁 밤 11시경이었군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다른 팀도 조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전에 아마 연락이 좀 있었겠죠. 가면서 일로 해가지고 다른 팀이 휴전선을 넘을 때 그 철책선을 이렇게 열고 말하자면 밀어오겠습니다. 네. 개척하는 사람들을. 네.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예, 예. 경찰 대원들. 예. 네. 그 사람들 합류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들어가서 많이 다쳤다면서요? 예. 어떤 근데 일이 생겼습니까? 뭐 일이 안 되려니까 네. 북한에서 이제 박격포라고 했는지 하여튼 포탄 포격. 신형 포탄을 개발했답니다. 예. 근데 원래 김명국 이 조가 예. 그 전에 예. 날짜를 앞당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 네. 그때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 개발한 이제 포탄 시험장을 발사. 통과를 했는데 네. 그날이 일이 안 될라 이제 북한군에서 개발한 무기를 시험하는 날이었답니다. 포탄 사격 시험장을 예. 가로질러서 갔군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예, 예, 폭탄, 폭탄에. 그러니까 김명국 씨 측에서 봤을 때는 예. 아군의 폭탄에 폭탄에 맞아서 2명이 즉사인 거죠. 2명이 적사했군요. 예. 그때 그 김명국 씨도 다쳤군요. 예, 그때 당시는 너무 상황이 복잡하니까 네. 아프긴 하지만 막 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네. 부조정하고 한 대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포탄을 막 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무리흡수와서 보니까 네. 피가 막 흘러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상처만 낫겠다 해가지고 네. 이게 후에 보니까 파편 이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산사병원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조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김민국 씨가 이제 6월 언제죠? 6월 15일. 예, 6월 15일 네. 북한에서 네. 김일성 김정일이 참석하에 평양에서 직접 참석하는 예, 행사. 예. 네. 참석하에 남한의 5.18 사건에 참가했던 네. 난파됐다
돌아온 사람들 모여놓고 네. 조선인민군 이제 그 지휘관 회를 열었답니다. 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공학용들 그 훈장 내신하고 예, 전투 공적을 이제 평가하고 네. 예, 그렇게 그 6월 15일 날 했는데 본 당사자는 그 무릎에 이제 다치다 나니까 네. 그 인민무력부 전수사병원에 이제 후송된 거죠. 아, 병원에 누워 있었군요. 예, 예. 네. 대신에 뭐 훈장은 받았을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입당도 못한 상태고 네. 본인 나이가 어리고 네. 예, 그래서 그해 10월 10일 날 네. 10월 10일 날 이제 그 부조장 조장이 네. 예, 조장이 이제 전사병원에 찾아와서 네. 자기를 이제 이 병원 직원들 앞에서 네. 예, 훈장 내신 그 모임도 하고 네. 예, 조노동당 이제 그 당중도 수여받고 예, 그렇게 했답니다. 바로 즉시 예, 화선 입당한 거죠. 화선 입당이라고 예. 그걸 예, 예. 현장 입당이군요. 예. 예비 기간 이런 거 없이 예, 예. 바로 전투 공로가 특실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렇게 합니다. 애 나발 짓지 말라 그래. 야, 어디 열사들인데 어디라 지방이랑 그러 임마. 이런 거짓말 애들이지다. 평양군 원활이에 가봐라. 딱 있다. 뭐가요? 5.18 평양시 순환구역 원활이 평원군 원활이에 가면 그 앞에 전투영웅들 묻어놓은 묘가 거기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18 사겠던 애들 묘가 그러면 이거 전투영웅인데 거기다 5.18이라고 써놓잖아. 당시 난파됐다가 예. 남한에서 죽어서 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묘비도 있다면서요? 예, 예. 그 묘도 있다는. 예. 평안남도 그 원활이 원활이 예. 평안남도 원활이 예. 평양 부근에 있습니다. 평양 부근. 예. 네. 원활이에 가면 네. 예, 그 묘가 있답니다. 야, 거긴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거기는 뭐 광주에 그 난파했다 전투 공로로 죽은 사람이라고 밝지는 않고요. 아이고 예. 밝히면 자기들이 예, 개입했다는 그렇죠. 걸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니까. 조선인민군 그 이제 이런 전투용들의 영광이시라. 아, 예. 그런 묘비 굴만 있고 그 시신은 없답니다. 사람 이름은요? 예, 사람 이름도 그저 가명으로 뭐 했겠죠. 네. 5.18 사망자 중에 69%가 예. 할빈총에 죽었다는 이 조사는 네. 누가 조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 당국에 그 예. 기록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 누가 예.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수사 당국이 수사를, 예, 수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결과구만. 그렇죠. 총기 사망자, 뭐 타박상, 뭐 예. 이렇게 뭐 칼로 찔린 거 이런 사망자 원인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총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총 사망자가 그 1980년 그 판결문에 의하면 네. 191명입니다. 네. 191명이고 민간인 사망자가 16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군 이거 이제 사망자. 군경 뭐 이렇게 예, 있죠. 예. 그런데 그 5.18 특별법에 의해서 네. 새로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했는 이 판결문에 네. 사망자 수는 민간인 사망자가 166명. 네. 그러니까 전에는 164명인데 166명, 2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군경 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91명 사망자가 그 5.18 특별법 이후에 193명, 네. 2명만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자 수만 본다면 네. 그때 1980년 판결이나 네. 그리고 이 특별법 이후의 판결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가 네. 한국군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정확하다. 또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무기고를 네. 38군데를 예. 5시간 만에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그리고 또 17군데에 를 동시에 한 겁니까? 순차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동시다발로 했겠죠. 네. 동시다발로 4시간 만에 동시다발로 4시간 만에 17군데에 산재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근데 탈취를 했는데 예. 이 무기고 위치를 첩보를 네. 미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탈북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미리 간첩들이 3개월간에 거쳐서 그 전남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기고 위치를 다 첩보를 받아가지고 네.
이 간첩들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쳤기 때문에 네. 삽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기고를 그 안에 있던 무기를 다 뺏겼군요. 그렇죠. 거기에 뭐 장갑차 뭐 비롯해가지고 네. 뭐 그리고 특히 아시아 자동차 같은 데 네. 가가지고는 뭐 거기 있는 차를 뭐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네. 광주에서 그 유언비어가 퍼졌잖아요. 네. 실제로는 191명, 193명이 죽었는데 네. 5천여 명이 죽었다. 네. 14,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네. 이것이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이 그걸 했는데 위험비군요. 그렇죠. 그래서 강주 사건이 악화된 것은 북한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광주 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네. 젊은 광주 젊은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음. 이런 유언비가 퍼져 나가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이런 것은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간첩들과 북한 특수부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극도로 조장하기 위해 가지고 퍼뜨리는 악성 루머 유언비어다는 거죠. 경상도 군인이 그렇죠. 환각제를 그렇죠. 딴 술을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무차별 학살한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유언비어군요. 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로 왔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유언비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수부대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네. 그리고 그 환각제를 타마시게 해가지고 네. 무차별로 사살하게 했다. 그게 다 북한 책에 나오는 이게 유언비어군요.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 임산부 네. 배를 찔러가지고 네. 태아를 끄집어다가 그 태아까지 찌르는 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네. 북한의 자료들을 보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 아니 TV에도 그렇게 방송했다니까요? TV도 북한 예. TV가 예. 그렇게 방송을 하신 걸 예. 보셨죠? 직접 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북한에 계셨으니까. 그런 저런 짓을 남한의 예, 악날 저 공수부대 예. 진압군들이 저 짓을 한다. 예. 방송을 막 했군요. 예, 살인마라고. 근데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믿었겠군요. 아니, 그건 사실인 줄 알았죠. 다 뭐 믿을 수밖에 후에 없죠. 보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란 작전을 어떤 식으로 벌였냐? 그러니까 시민군과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국군으로 이렇게 복장을 갈라 입고 네. 시민군들은 이제 그 특전사에다가 우리 한국군에다가 총을 쏘고 네. 그다음 또 이제 그 국군 복장을 입은 이제 난파된 특전사들은 네. 또 시민군에 쏘고 아. 서로 이제 맞불 작전을 해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싸움을 붙인 거죠. 아. 그랬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 그,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시민군. 시민군 사복을 입고 예. 국군에다가 쏘고 예. 하나는 또 공수부대 옷을 입고 시민군에다가 쏘고 쏘고, 예.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 순수하게 예.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은 예. 야, 네, 쏘는 공수부대가 우리를 시민을 위해서 마구 쏜다. 예.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예. 야, 그렇게 했군요.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유공자 가운데 윤기원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금 맞자마자 예, 2억 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갔다는 거죠. 네. 갔는데 가가지고 뭐 그 영웅 대접을 받고 이랬는데 네. 그분은 간첩은 아니죠. 그 2억 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2억 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 남한에서 한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갖고 왜 북한을 가느냐 얘기죠. 네. 이게 수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17명이나 되는 전투 경찰들을 네. 붙잡은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 혼자서 17명의 경찰을 전투 경찰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탈북자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17명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 특수부대 가지고 잡아가지고 네. 공을 그 친구에게다가 돌렸기 때문에 결국은 2억 원을 받았고 결국 북한에 그렇게 자기 공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니까 북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종북 활동 거기서 북한에 가가지고 남한을 비난하고 네. 이래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나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통일 전선부입니까? 평양 통전부에 가면 그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 특수부대의 그 장비 예. 뭐 이런 기념관 같은 게 예. 그 평양 통전부 예.
사무실 지하에 있다면서요? 네. 그런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예, 그 저런 정원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럼 들어보셨나요? 아, 직접은 못 들었지만 네. 들었는데 제 북한에 있는 친구가 네. 연락소 출신입니다. 연락소로 가면 난파 대남 그 간첩 훈련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친구의 저 말에 의하면 조선혁명박물관, 네. 그다음에 조선혁명박물관, 예, 조선혁명박물관, 그다음에 저 뭐야 문서 기록 보존소, 문서기록 보존소. 예, 그다음에 중앙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요세 군데인가. 네. 아, 남한에서 이제 5.18 사건 당시 침투됐던 이제 북한군 특전사들이 사용했던 이제 그 복장 그대로 옷. 예, 옷이라든가 그 견본들이 다 있고요. 네.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상세한 자료가 다 거기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많은 사실을 제가 광주에 관한 많은 지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석영 씨가 썼다고 되는 그 저자가 황석영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예, 저도 그 책을 읽고 그 책이 한때는 거기에 그 책이 한 수십 년간 예. 광주 사태를 이야기하는 교과서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네. 이 황석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네. 그 5.18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그건데 제가 5.18 관련 재판해가지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5.18 영화를 다 봤어요. 아, 님을 위한 교양시. 교양시. 예. 그 영화를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은 황석영이가 그 5.18 그 영화에서 북한 영화에서 광주 시민 70% 죽여도 좋다. 네. 젊은 광주 시민 청년들 모조리 죽여라.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시말유로 왔다. 시나리오를 황석영이가 썼죠. 그러니까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윤희상이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 윤희상. 예. 네. 근데 윤희상이가 보면 전편에 그 흐르는 음악이 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고 네. 그리고 임을 위한 교향곡. 네. 요즘 님을 위한 행진곡. 행진곡. 예, 님을 네. 위한 행진곡. 요즘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네. 무슨 5.18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불러도 좋다고 하는데. 네. 사랑도 명예도 그렇게 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네. 그 소위 말하자면 그 북한 5.18 영화에서 보면 글라이스틴 대사가 한국 군부에다가 잔인하게 죽이라고 이 진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해가지고 반미 반정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특수 그 공수부대 네. 예, 며칠씩 굶겨가지고 한강제 탐하시게 해가지고 한 거. 네. 그리고 그 임산부 배 찔러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애까지 끄집어내가 찔른 거. 이 장면을 그 영화에 그대로 냅니다. 그것이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황석영이가 한국에 와서 이 황석영이는 1989년부터 91년까지 네. 5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밀입부합니다. 네. 불법적으로 몰래 밀입부를 하고 그리고 김일성이를 7차례나 만납니다. 야.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확인된 것이 25만 달러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993년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권에 와가지고 특사로 풀려났지만은 네. 이 양반이 그 언론의 잡지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의 김일성이는 네. 을지문덕,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다. 네. 그리고 윤희상에는 김일성이를 갖다가 태양처럼 위대한 지도자다. 아, 북한 언론에다 이야기되고. 그렇죠. 네, 북한에서. 그리고 네. 윤희상에는 북한을 지지나듯이 드나들고 북한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네. 심지어 북한에는 15층짜리 윤희상의 음악당이 있습니다. 네. 그 윤희상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이가 작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윤희상이가 그 음악을 담당해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에 그동안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걸 갖다가
부르도록 네, 해야 된다. 이런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님을 위한 참, 교양식을 정말 제가 하고 저희들은 싶은데.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저기 뭐 윤희상, 황석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대표님 북한에 계실 때 윤희상 씨를 알았습니까? 이제 뭐 그분들 대단하다고 그때는 너무나도 저 공화국 저 북한에 내 세우고 네. 홍보를 하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고 그때 여겼습니다. 황석영 씨 존재를 알았나요? 예. 어렸을 때 어렸으니까 몰랐던 아니 거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도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특수군이 남한의 5.18에 개입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이야기 도중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희 그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이 말입니다. 네. 왜 이 문제를 손대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걸 좀 말하고 싶고 그 남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이념투쟁, 네. 예, 남남 갈등을 좀 예, 제대로 바로잡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손대게 됐습니다. 네. 그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이런 이제 그 내부 갈등에 의해서 뭐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군이 이제 뭐 가해자다, 누군 피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내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게 이건 누가 바라겠습니까? 네. 이거 뭐 답변하자도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손대게 된 동기는 우선 남남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뭔지 네. 그 핵심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예. 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네. 광주 사태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불신이 조장되고 뭐 이렇게 이념 갈등을 해가지고 좌파 우파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진실을 알림으로써 네. 예, 대한민국 국군과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5.18 때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개입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쩌면 가장 민감한 주제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당한 반론이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라면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반론의 기회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